헌법재판관이 이제 초재적이라고 하죠. 총원인 구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맡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가중되는 듯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야는요, 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이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이 없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먼저 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 상태로도 이 심리와 탄핵 심리와 변론 등 이 재판 절차가 가능하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6명 체제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탄핵은 기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에 이 속도를 내는 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 탄핵 기각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앞서 민주당은 이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한꺼번에 하기로 실무선에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라고 밝혔지만 여당에서는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 대행이요.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원내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권리 시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권 대행은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부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저희가 어제 오후 2시쯤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체 재판관 회의 내용을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도 이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고 변론이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못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잡고요. 관련해서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이 사항입니다. 바로 6명뿐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대변인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헌재 측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권대행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대행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대행의 발언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지금 공석 3위는 국회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 또 신뢰성을 위해서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권한 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결국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권성동 여당 대표대행이 근거로 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세태 때의 상황, 그건 또 어땠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파면 결정 전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2017년 1월 퇴임을 했지만 야당이 황교안 대행의 임명권을 반대하면서 이 헌재는 8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이어갔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정년 퇴임하자 7인 체제가 되면서 그제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 후임으로 이선혜 전 헌법재판관이 취임을 했었습니다. 이선혜 재판관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이 됐었고요. 당시 국회에서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반대했던 당시 민주당 인사들 발언 들어보시죠.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시면 우리가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측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사태의 경우에는요, 박한철 당시 소장의 퇴임 때는 이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이라서 황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파면 결정,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그 이후에 당시에 이선혜 재판관이 퇴임을 했는데 이선혜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현 상황에 대입을 해본다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일 뿐입니다. 거리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이 엄연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 공석인 헌재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나중에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이 돼서 대통령 자리가 빈다면 그때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게 지금 여당의 논리인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요, 이런 이 권대행의 주장이 헌법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자신들이 특히 이 박한철 전 소장 후임 임명을 반대한 건 박 전 소장이 대통령 지명 몫이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범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몫이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면 된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서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이 붙은 상황입니다. 두 분이 공교롭게도 오늘 다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한번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017년의 사례는요, 파면 결정 전후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따라서 이 논란이 됐던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당시 그 여당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그러니까 파면 결정 이후에 퇴임하게 되는데 이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장 지명 몫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명권은 소극적 현상 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그냥 허용을 했던 거죠. 당시에 권성동 대표가 2017년 2월 1일 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정미 재판관이 3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데 이 재판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래서 임명해야 된다는 논리를 편 것입니다. 지금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사실은 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나눠서 봐야 됩니다. 고유한 대통령 몫의 3명과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기관 구성의 원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 선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주는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권한 행사 범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가 정말로 제한이 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2요구권 행사와 같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모두 다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됐을 때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려 2건이나 제2요구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권한 행사의 본질적으로는 제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요. 일단 지난 9일에 여야가 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을 그러니까 추천을 국회에 한 겁니다. 헌재는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함께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도 들여다볼 텐데요. 곧 인사청문을 받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답한 대목, 이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조한창 후보자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 3명 모두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탄핵 심판 심리 속도와 관련해서는요. 여당 추천 후보하고 그다음에 야당 추천 후보 2사람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는 헌재 탄핵 심판 심리 도중 신임 재판관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변론 절차 갱신으로 심리 지연 우려가 없지 않지만 당사자 동의하에 증거 조사를 간이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요. 정계선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을 때 공판 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갱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속도를 두고 민주당 추천 후보는 신속하게,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